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이적 소스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얻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런 이적 소스나 루머는 어디서 얻나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선수, 당사자인 선수, 그리고 그 선수가 오고 가고 하는 양 구단 관계자들 상당히 많죠. 그 사이에는 또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할 테니까는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는 물어볼 거잖아요. 보통은 동료 선수들,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선배들한테 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름아름 어떤 선수의 이적 정보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그 소스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들한테 이적 소스를 얻게 되는 과정은 단지 제가 뭐 감독님들한테 전화 드려서 졸라서 빨리 이적설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감독님들은 이제 거의 한 시즌 내내 자신의 팀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팀 선수에 대한 정보나 그 선수의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취재도 하고 해설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 나름의 의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저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루트로 소스를 얻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니면 던딜이 된 건지에 대한 사실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시면서 좀 되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인터뷰도 있었나요? 제가 너무 그 매력에 빨려 들어간 분, 김남일 감독님.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선수였으니까 김남일 선수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믹스드 존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하는 취재 공간을 그냥 훅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접근도 해주시고 했던 것 같고 그 은퇴 인터뷰를 할 때도 제가 질문하면은 그건 아니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거를 좀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어차피 선수로서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 인터뷰니까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그 인터뷰도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축구 선수 인간 김남일을 조금 더 편하게 보여줬다는. 예,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이거는 또 다른 결인데 저 지금 이제 독일 마인츠에 있는 이재성 선수는 너무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고 축구에 대해서 진정성이 항상 있고 이 선수 신인 때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선수는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뭐 그 예상이 전혀 틀리지가 않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 이재성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 선수는 데뷔했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기자가 있거나 네. 그런 기사를 보면은 기레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기레기라는 말을 듣거나 보거나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자존심 상하죠. 사실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되게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기자 일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취재를 하는 대상이 사실과 다른 말을 저희한테 할 때도 있거든요.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본인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는 그렇게 또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인터뷰 하시는 분이 다른 대답을 하는 거.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선수도 그랬었고
에이전트 분도 그랬었고, 그래서 되게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제가 거듭 물어봐요. 이 정말 얘기하시는 게 사실이죠? 예.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보도는 하지만은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뭐 수당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월급을 받고 매당 뭐 정해진 기사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소속을 정확히 두지 않고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 포컬리스트에도 보내고, 예전에는 네이버 칼럼에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런 수익이 일부, 또 해설을 나가면서 받고 있는 수익도 일부, 예,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다변화시키면서 하면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 같은 케이스는 정말 적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고, 근데 사실 기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목으로 어그로 끄네. 너 얼마 받으려고 그런 기사 쓰냐라는 지적을 하는데,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회사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장래적으로는 저는 그게 뭐 크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스스로의 어떤 명성이나 열정을 깎아먹으면서 소비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일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5년, 10년 이상을 좀 길게 보시고 정말 큰 기자, 축구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기자가 되신다면은 금전적인 부분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너무 좋은 인터뷰 됐고, 진짜 기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그리고 기자를 꿈꾸셨던 분들한테 진짜 좋은 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동고 구독자님들 중에 이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썰어오정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유익한 영상 촬영했는데, 이 영상이 이제 축구 기자 직업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